그 감독님 어제 한국 들어오셨는데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괴물이 한국에서 50만 명 관객 수를 이제 기록을 했죠. 이게 요즘 극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다 우리 괴물과 고레다 감독님을 애정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국 관객분들 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고레다 감독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레다 감독님 입장하실 때 축하와 반가움에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하는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그 감독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久しぶりのソウルで、昨日到着してすぐに50万人突破しましたよというとても嬉しい知らせを受けまして、そんなタイミングでここに来て、この映画を見ていただいた人たちと一緒に時間を過ごせ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울에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50만 명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서울에 오게 되었고 또 동시에 이렇게 괴물을 봐주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가 오늘 한 시간 남짓 되는 정도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 공유 좀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정도 관객분들이 좀 질문하실 만한 내용들 중에 제가 이렇게 크게 묶어서 몇 가지 정도 질문 좀 하고 주로 관객분들로부터 제가 질문을 좀 최대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우리 그 일본 개봉 포스터에 감독님이 친필 사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질문하시는 순서대로 개수가 한 5개, 뭐 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순서가 중요한데 약간 양질의 질문하시는 걸 약간 당황해서 최대한 제가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50만 관객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극장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괴물이 이제 한 2달 정도 넘게 남짓 계속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뭐 비평글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서 관객평들을 되게 많이 감상평들을 많이 올리면서 우리 이제 괴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담론들이 좀 많이 뭐 해석에 관한 질문이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좀 그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요 근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이 연출하신 일본 영화 중에서 한국에서 최고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죠.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괴물이 감독님에게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실 텐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解釈がいろいろあるのは、作り手としてはとても歓迎していて、それはなんだろうな、日本でもそうですけども、なるべく分かりやすく謎が残らないようにする方向にどんどん映画は向かっていると思うんだけど、この映画はやはり観客を信じて書かれた脚本であり、僕の演出も役者の芝居も、見る側の感性とかに、信頼して作っているので、全てを描ききらない、全てを物語の中で説明しきらない部分が
残っているものですから、その部分を見た方がどう埋めるかによって、いろんなものの見え方が変わってくる映画だと思います。でも映画というのは本来そ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いましたから、そのような形で見た方がいろんな意見をぶつけ合うというのかな、それが本当に作品にとっては一番豊かなことなのかなと思ってます。なのでなるべく僕がここで喋ることが答えを一つにしてしまわないような話し方に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네, 굉장히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신 분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영화들은 가능하면 알기 쉽게 만들고 가능하면 수수께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괴물은 일단 관객들 여러분을 믿고 쓴 각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연출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기를 한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들의 감성을 믿고 신뢰하고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물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채워나가시게 되면 이 영화를 보시는 관점이나 시선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신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작품을 결국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도 아마도 하나의 해답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幸いにも今回は自分で脚本を書いていないので難しい質問が出た時にはそれは坂本龍二さんにぜひ聞い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逃げようと思ってますので許してください。 네,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각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은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께 물어봐 주세요라고 대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前のロングプロットを渡されて読んだ時に、何か起きている学校で自分の息子に、それは母親目線ですけど、でも何が起きてるのかわからない、一体何が起きてるんだろう、とんでもないことがきっと起きてるんだ、学校が悪いのか、そうか学校が怪物なのか、担任がひどいやつなんだって思いながらページをどんどんめくっていくと、その最初に自分が抱いた先入観が読み進めていくうちに全部覆されていくっていう体験を前半でしたんですよね。それがとても面白くて、そういうストーリーテリングというものを僕は自分の映画を作る時にはそれほど意識もしてなかったし、とにかく自分には書けない物語だなと思ったもんですから、これは出来上がった映画を見た観客の人も僕が経験したような一体何が起きるんだ、先生が悪いのか、でももしかすると母親の方が怪物なのかもっていうような気持ちがどんどん物語の中で登場人物と一緒に揺れ動いていくような巻き込み方っていうんですか、観客のそれがきちんとできるといいなという、まずそのことを一番に考えました。 네, 제가 처음으로 이 작품의 롱플롯, 긴 플롯을 받아서 읽었을 때는요, 무언가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 내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 어머니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과연 뭘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학교가 나쁜 걸까? 학교가 괴물일까? 담임선생님이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저도 계속하면서 페이지를 계속 넘겨나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가 느낀 선입관이 모두 뒤집어지는 경험을 전반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러한 식의 스토리텔링은 써본
써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만든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의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다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처럼 관객 여러분들도 영화를 볼 때 내가 느낀 것과 똑같은 경험처럼 선생님이 나쁠까 엄마가 나쁠까 이러한 감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움직여가는 그런 식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은 연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습니다. 네.そうね 그렇습니다. それもだからシネマスコープシネスコで行きたいですっていうのはカメラマンのコンドリュートから出たアイデアで、それはまあ前半部分においてはシネスコにして横長の画面にして、要するに視界をむしろ狭める形で全体像を見せない、母親の目線から見えるものだけでいくのであれば、シネスコーンはそういう形で使うっていう発想、それが3章に至って子どもの世界になった時に別の見え方をする、子どもの動きに合わせて横長の画面っていうのを、2人だけの秘密基地もそうですけど、同じ画面横長画面なんだけれどもちょっと使い方を変えたいという発想なんですけど、僕じゃないので近藤さんなので、僕はそれにいいですね、そうしましょうって言っただけなの。人のせいにちゃんとしますけど。 네, 일단 말씀하신 시네마스코프 비율로 이번에 화면을 결정을 했던 것은요, 카메라맨 촬영을 하신 콘도리우 씨의 아이디어였고요. 그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이 가로로 길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시계를 더 좁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보는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런 표현에 굉장히 엄마의 시선에 적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네마스코프 화면이 똑같긴 하지만 3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3장에서는 아이들의 세계를 그리고 아이들은 막 뛰어가고 하잖아요. 그러한 옆으로 가는 움직임을 그려내는데도 가로로 긴 화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의 비밀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가로로 긴 화면이긴 하지만 사용 방식을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효과를 전혀 다른 식으로 노리기는 했고요. 이것은 모두 제가 한 게 아니라 촬영 감독님인 그 콘도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그분의 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作るプロセスで、坂本さんとのやり取りの中でいくつかこう意見交換をして、悩みこの先生がスーパーマーケットで女の子の足を引っ掛けて転ばせるという描写がどういうふうにこう位置づけ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のが正直最初ちょっと分からなかったんだけど、坂本さんと話してるうちに分かった、分からなくてもいいのだ、母親は最後まで分からないはずだと思ったのね。だから母親が見てゾッとするけど理由が分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のまま、観客も分からないままでいい。ただその分からない、とても一番多分この物語の中で理解しにくい存在である校長先生と主人公がおそらく大切なものを守るために嘘をついているっていう一点でつながっていて、その嘘をついた本当のことが言えなかったことを楽器の音に乗せてあそこで一緒に吹くっていうことが、脚本を読んだ時に僕が一番感動したところだった。一番遠くにいる2人があそこで2人で音を奏でるっていうのが、この物語自体が人が人を理解するのがとても難しいっていう物語じゃないですか。で理解をすることを諦めた時に相手が怪物に見えてしまう。
そう思った時に自分も怪物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骨格があるとするならば、その一番遠くにいた2人があそこだけこう共に楽器を吹くっていうのは、自分には絶対書けない脚本だと思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ためにはやはり校長先生は分からないままの方がいいっていう考えに至って、演出をしました。 일단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자인가에 관해서는 각본을 저희가 발전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사카모토 류지 각본가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속에서 제가 이 교장 선생님이 슈퍼마켓에서 아이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잖아요. 이것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사카모토 각본가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은 몰라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을 슈퍼마켓에서 본 엄마도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선생님이 왜 아이의 발을 걸었는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몰라도 된다. 다만 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때 엄마는 정말 약간 소름 끼치게 놀라긴 하죠. 놀라는데 엄마도 그 이유를 모르고 관객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이 교장 선생님인데요. 다만 그러한 사람이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아이의 한 명과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한 가지 점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 두 사람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악기에 그 마음을 얹어서 같은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제가 이 각본을 읽었을 때는 가장 감동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남들이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괴물로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나 자신도 괴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이 영화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 두 사람이 같이 악기를 분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각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된다, 이해를 못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坂本さんから「銀河鉄道の夜」というタイトルが出たことは僕の記憶ではなくて、読んだ上で僕がそこに、この登場人物、銀河鉄道の夜、皆さんがどのくらいご存知なの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けども、物語に出てくるジョバンニとカンパネルラっていう2人の少年の姿が、僕はこの「湊とより」という2人に重なって読めたので、全部ではないですよ、もちろん部分的に。これはだからこれもラストの解釈につながるから、あまり僕がここで喋ることがふさわしい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銀河鉄道の夜は1人亡くなって1人生き残るっていう話だったけど、僕はこれは2人とも生き残る話だと思ったんですよ。イメージの中で列車に乗って旅はするが、銀河鉄道の夜における村で2人が自分たちを肯定して生きていく話だ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は解釈したので、それで、キャスティングオーディションして2人選んだ時に読んでって言って2人に本を渡しました。 네, 일단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의 입에서 은하철도의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은 저로서는 없고요. 제가 이 각본을 읽었을 때 그 작품을 떠올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조반니와 캄파넬라라는 두 소년이 마치 미나토와 요리에게 겹쳐진다라는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이 겹쳐지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에 대한 해석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은하철도의 밤에서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괴물에서는 두 소년이 다 살아남는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이미지 속에서 은하철도의 밤도 그렇고 괴물도 그렇고 열차 속에서 둘이 여행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닮아있게 그려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은하철도의 밤이 약간의 배경으로 있지만 그 이면에 괴물에서는 두 아이 모두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두 아역 배우를 캐스팅을 했을 때 은하철도의 밤을 읽어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それが悲劇にならないためにはまず母親と担任の先生がきちんと自分たちが物語の中では気づいて走るまでだったけど、その先の責任は彼らにあるんじゃないの。まずは彼らが変わるべきなんじゃない。だから生まれ変わる必要があるとすると、子供たちではなくて大人の側というか私たちの側だろうと思ってました。 네, 그 결말이 비극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화 속에서 엄마나 담임 선생님들이 저런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영화 속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달려나가는 데서 끝이 나긴 하지만요, 그 뒤에 책임들은 우리 어른들 혹은 그들이 바뀌어 나가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며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걸렸던 발이 어느 발이었어요? 인상적인 발. 여러 발이 나온 중에. 저는 처음에 요리군의 발이 나올 때랑 옥상에서 호리 선생님 발이 나올 때 그 신발도 좀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요리군은 한쪽 그 신발이 벗겨지잖아요. 네, 그 호리 선생님도 옥상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걸 보고 요리 선생님하고 요리와 호리 선생님도 비슷해 보이고, 미나토 군과 그 호리 선생님이 넘어지는 것도 좀 비슷해 보여서. 네. 각본은 이렇게 足元から始まるのはもう本当脚本に書いてあって、実はねもっとあったんだよな。その靴が脱げるっていう描写が実はもう一つあった。撮影しないで削ったものがあって、それ坂本さんがそこにこだわってるのは分かったんだ。なんで足なんですかみたいなことあんまり聞かないんだよね。でただそのいろんなことが反復される、別の人間によっていろんな行為が反復される物語っていうのは仕草もそうだし、セリフもそうなんだけど、僕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よって湊が言ったセリフが堀先生に僕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よって今度こう移っていく、そういうセリフもそうだし仕草もそうなんですけど、それがとても面白いなと思ったので、なるべく丁寧にそれは残そうと思いましたし、直接足元を映さなくても、例えば港とかには感情をどう表現するかっていう時に顔ではなくて、例えば音楽準備室でこぼれたベビースターラーメンを拾っている時の指先にも気持ちはあるよ。で車から飛び降りた後に CT を撮る部屋に入ろうとしてお母さんに背中を押された時にちょっと足が前になくてつまずくような動作をするんだけど、ああいう時には気持ちは足の指先にあるよっていう、その気持ちの場所を顔ではない体のどこかに持っていくっていう演技の、演出の仕方というのを彼にはずっと話していたので、そうやってなるべく顔を撮るのではなくて手足を撮っていくっていうんですかね、なんかそういうことは心がけましたけどね。それはでも脚本にやはりそういう描写が重要なものとしてあったから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일단은 이 영화에서 그 초반부에 발을 먼저 찍은 것은요, 각본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있긴 했어요, 각본에. 그리고 신발이 벗겨지는 묘사가 하나 더 있기는 했는데 각본상에서는 그거는 촬영도 하지 않고 잘라내진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카모토 각본가님께 왜 이렇게 발에 집착하세요라고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저도 읽어보고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동작이나 대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나토가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고 대사를 하고, 그 뒤에 후리 선생님도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죠. 같은 대사를 다른 인물이 똑같이 하기도 하고, 동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각본상에 있는 것은 섬세하게 찍어서 영화 속에 담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얼굴도 아닌 다른 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역 배우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음악 악기 준비실에 아이들이 둘이 들어갔을 때 그 베이비스타 라면 과자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과자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집을 때 그 손가락에도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미나토가 엄마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러 들어갈 때 촬영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살짝 미는데 아이가 약간 멈칫해요. 그 멈칫하는 발가락 끝에도 미나토의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끝이나 이런 온몸에 여러 곳에 감정이 있고 그것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얼굴이 아니라 몸으로 항상 몸 어딘가로 연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에도 일부러 손이나 발에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찍어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はい。困ったな。 곤란하네요. そう水と火がそんなに、はっきりした形で対立する概念として登場する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いろんな形の水と火が、物語の中にあるなというふうに捉えてました。でまずだから、よりくんが火をつけるからね、それはきっとその父親が手にしている水に対する対抗なんだろうなと思っていたし、死んだ猫を燃やそうとするよりがいて、それをこう水で消そうとする湊がいて、面白い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読みながら。だからそういうこう大きな火事と、最後に訪れるこう台風以外に日常の中にあるいろんな水と火、水筒の中の残った泥水とかね、そういうものが多分とても大事な物語なんだろうなと思って演出をしました。 네, 일단 이 작품에서는 물과 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대립적인 개념으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여러 형태의 불과 물이 이 이야기 속에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불을 지르는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물로 본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항적인 의미에서 요리가 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죽은 고양이에 요리는 불을 붙이고 또 미나토는 거기에 물을 뿌려서 끄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이 각본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물론 처음에 큰 화재가 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큰 태풍이 오긴 하는데, 그 이외에도 곳곳에 일상 속에서 마치 그 수도가의 고인 물처럼 그런 일상 속에 있는 작은 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撮影場所を探している時に2人の秘密基地である列車の置き場所になるトンネルを抜けた広場っていうんですかが見つけて、ここに列車を置こう、1両の車両を置こうと思った一番の決め手は、脇に水路が流れていて水音がしてたんだよね。それで、土砂崩れが起きて列車が横倒しになった時に、この水路に子どもたちが落ちて、助かるっていう話にできるなと思ったから、そこは坂本さんに来てもらって場所を見てもらった上で書き直してもらったところなんですけど、水路がとても重要だなと思った。だから子どもたちは水路を赤ちゃんがハイするみたいにさ、はっていって、出てくるから一種の賛同っていうんですか、そこで実際には死なないけど生まれ変わるっていう形がそこで見せ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たのね。そこが多分火で始まって水で終わる物語の大きなくくりになるなと思って場所を選びました。そういうふうに自分では考えてました。 그리고 촬영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두 사람의 비밀 기지가 있는 곳을 어디로 할까라고 생각하고 촬영 장소를 찾아다닐 때 터널이 있고 터널 너머에 약간 넓은 곳이 있어서 여기에 열차를 한 량만 띄워다가 놓고 비밀 기지를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화 속에 찍은 그 장소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마침 그 터널을 넘어서 있는 그 장소 옆에 수로가 있었고 물소리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사태가 나서 열차가 넘어졌을 때 그 아래에 수로가 있고 아이들은 그 창문으로 내려와서 수로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장소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을 그 장소로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각본을 좀 고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치 그 수로를 갈 때 아이들이 아기가 기어가듯이 기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일종의 아기가 태어나는 산도와 같은 그러한 느낌도 줄 수 있겠구나, 산도를 지나 태어나서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불로 시작돼서 물로 끝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의 큰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마지막 엔딩의 장소와 수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려냈습니다. 生き物が存在するわけではなくて、おそらく誰の中にでもそいつは一匹飼ってるからさ、それは自分では意識しなくても誰かに、そう見えてしまうこともあるだろうし、きっと今までもそういうことは起きてるだろうね。それがだから、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自分でコントロール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かな。その自分が本来持っている人と人が接するときに必然的にそういう圧力というものはやっぱり生まれるからさ、他者と出会って一緒に生きていく上では、それはだからそのことを自覚す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大丈夫かな、これで答えになってるのかな。 네, 일단 괴물이라는 것이 인간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 그런 생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속에 한 마리 정도는 그 괴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괴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래 사람과 사람이 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압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いや、難しいね。 어렵다고 하십니다. もちろん子供物語の中で少年2人を追い詰めていく存在というのはいろんなところにいるじゃない。で、クラスの中にもいるよね。でもそれは大人の価値観がクラスを追っているからさ、ミスカズオっていう
テレビのバラエティに出てくるあるキャラクターをみんなで見て笑っているっていう、要するに変だっていう価値観があのクラスの中に浸透しているっていう状況がまず描かれるでしょ。で人と違うということが個性として認められる以上に違和感として表明され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が、まあ韓国でも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も、日本も非常に強いから、同調圧力というものがそれは必ずしも校長先生とかより君の父親のように分かりやすい形で現れるわけではなくて、湊の母親が使う普通っていう言葉だったり、堀先生が使う男らしく仲直りしようって男らしいっていう言葉によってむしろあの少年たちを追い詰められていくからね。まずはその周りにいる人間たちが無造作に無頓着に、繊細さを欠いて発するそういう言葉の一つ一つというものに自覚的にな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し、それは自戒を込めて僕自身に対してもそう思いますし、あの少年たちに対しては僕らが言えることは、校長先生のようになんだろうね、幸せの形というのは一つではないのだ、はっきり言っちゃうと、その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が肯定され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でその象徴が僕は電車だと思うけども、なぜあれが電車なのか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で、バスでも車でもなく電車であるっていうのは、それ電車というのは実は普段は連なってるものだから、10両とか12両とか15両、それがおそらく普通だと思うんだよな。それが社会だと思うんだけど、そこから1両だけ外れている。でもその1両外れてることによって、だからこそその中で自分らしくいられるっていう状況が、ああいう場所を持つっていうことが多分子供たちにとってはすごく重要だったと思うわけだから、まずはああいう場所を持つことが僕はいいと思うよ。ああいう避難場所をちゃんと持つ、現実のどこかに。それは別に車両から外れても構わないと思うから。でさらにその先を言うとさ、本当を言うと、その外れた車両がもう含めてもう一回電車の側にね、要するに社会の側が車両をもう一度ちゃんと形のままインクルードしてできるような価値観をちゃんと持つべきだというふうに、マジョリティの側の大人の一人としては思います。ごめんなさい、長くなってすいません。 네, 일단 그 두 아이들을 굉장히 궁지에 몰고 추궁하는 존재는 어른들도 있고 또 반 아이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어른의 가치관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 안에서도 반 안에서도 미스 콰조라는 그 버라이어티 TV에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영화 속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정상성을 벗어난 인물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그 반의 아이들에게도 침투해 있다는 부분이 영화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남과 다르다는 것을 개성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표명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는 한국에서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장 선생님이나 요리처럼 알기 쉽게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사오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의 가족, 보통이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호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남자답게, 남자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구석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주위의 인간들이 무신경하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섬세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에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행복의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이 영화의 마지막 아이들의 비밀기지인 열차, 한 량짜리 그 열차를 그려낸 부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버스도 아니고 차도 아닌 열차의 떨어져 나온 한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열차는 열량이라거나 12 혹은 15개의 차가 이어진 게 기본적인 열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딱 하나의 그 열차의 한 양만 떨어져 나와서 외딴 곳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들답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정상성을 요구받거나 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피난처,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가시면서 현실의 어딘가에 왜 따로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떨어져 나온 열차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이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혼자 외따로 떨어진 차량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눈을 돌리고 그 형태 그대로 이 사회 속에 포함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어른이 된 저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愛情、この作品に対する愛情をとても感じて、関わった作品に関わった一人とし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し、スタッフキャストを代表してお礼を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だ上映がしばらく続くと思いますので、これ本当に繰り返し見ると見るたびに見えるものが違ってくる、それがこの作品が持っている一番の魅力だと思いますので、今日初めてのという方も多分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から、ぜひまたお友達ご家族を連れて、劇場に足を運んで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좋은 대답을 했는지 어떤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뜨거운 애정을 충분히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작품에 그 힘을 함께했던 스태프들, 캐스트들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화가 상영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또 친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극장으로 가셔서 영화를 또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통행하신 강연하신들 수고하셨고,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하시고. 네.